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대가라 불렸던 사람들이 쓴 책들을 거의 바이블로 생각하고 노트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공부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 설명하는 것도 잘 듣겠지만은 항상 공부는 정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정리가. 공부가 가면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 가면 갈수록 양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가면 갈수록 이게 공부가 작아지라고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 정리가 돼. 정리가 되면 확장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8자 8글자를 보고 확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정리가 안 되면 이 확장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편제를 봤을 때 편제라는 논리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걸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사업적인 능력이 좋겠다라는 확장. 아, 이 사람은 공공에 대한 봉사성이 강하겠다라는 확장. 또 이 편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예술이나 예능을 잘하겠다. 또는 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통업을 하겠다. 편제가 있기 때문에 깨돌이 기질에 돈을 잘 쓰겠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야 돼. 이 편제 하나를 보고. 편제는 공무원도 많고 예술이나 예능하는 사람도 많고 유통업도 많고 그 다음에 이 편제는 뭡니까? 상품을 교환시키는 거죠. 제하의 유통인데 이런 경우가 간세직이나 출입국 관리직도 많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리가 주는 정리의 힘. 용 선생님 이제 책을 썼네요. 정리의 힘, 정리의 기술. 이 공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 핵심 정리 노트 보세요. 이게 지금 2장이죠? 이거면 다 끝난다. 앞에 2장 더 있거든요. 이 4장이면요. 이것만 갖고 봐도 육친법은 다 정리해 본다니까요. 자, 이 4장이 제가 그 사주 정서를 썼던 백은관 검사님께서 이 몇천 페이지를 150장으로 줄였죠. 용 선생은 4장으로 줄였잖아, 지금. 4장으로. 이거는 천재라니까. 아니, 이 많은 걸요, 4장, 이 글자도 14포인트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자, 이것만, 약장사는 아니지만, 이것만 봐도 이 편제를 갖고 있죠. 예술이다, 예능이다, 유통이다, 출입국 관리다, 간세직이다, 세무직이다, 봉사직이다, 사회복지다가 다 나와줘야 돼. 근데 선생님들이 이건 뭐시라고 이거 안 보겠다 하고 또 순간적으로 미쳐가 이걸 다 보겠다 이러면요 최하 3년 독서실 가갖고 하루에 5시간씩 계속 공부해도 3년 동안 5시간씩 이거 다 공부하고 포기합니다. 포기한다니까요. 이 1타 강사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4장이면 끝난다고 지금 하는 게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참. 나 이거 올줄 다 봤잖아요, 저는. 그때 백수니까 하루에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뭐 한 10시간씩 안 받겠습니까? 지금도 까먹을까 싶어갖고 보는데. 사람이 이게 나중에 육친 쓰고 할 때 보면요. 이런 게 이제 감각이 이렇게 살아나야 되거든요. 감각이 이렇게 탁탁 살아나야 돼. 그럼 그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명리든 야구하고 같아요. 철저히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 감각이 살아나려면 계속 공부해야 돼요. 실전을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상담한 명조가 왜 저때 결혼을 했고 왜 저때 애를 낳았을까? 왜 저때 공무원 시험 합격을 했을까? 이거를 자꾸 노트를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이 노트 정리한 거 있죠? 여기에 거의 다 한 8, 90% 걸려들어요. 그러면 흐뭇하죠. 이러면서. 역시 영용명리 우수성이 여기에 나타나구나. 이렇게 가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당구장 표시를 해갖고 내가 모르는 이론이 뭔가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를 해봐. 연구했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고급반에서 내가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현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또 내보다 더 잘할 때가 있어. 이게 왜냐하면 감각이랬죠. 손님을 많이 하다 보면 저한테도 많이 오는 주류의 손님들이 갖고 있는 간지 구조가 있어요. 딱
오면 하도 많이 본 거야. 수천 명을 보니까 딱 앉으면 간호사네 이런 게 나와. 대학병원 간호사다, 개인병원 간호사다, 간호조무사다, 간호대학을 나왔다, 이런 게 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찍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그 경험이 내 몸에 감각으로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야구선수가 이 공작으로 손흥민의 골 넣을 때 감각으로 딱 때리잖아요. 연습량이죠. 이 연습량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말란 거예요. 이 내장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안 많죠. 근데 자기들이 막 체면을 걸어. 아니야. 공부가 너무 많은 거야 하면서. 학장에서. 나중에 편제 배우면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한 거 있죠. 그게 옆에 간지의 간섭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주입을 해요. 그러면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공부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운동 양상이나 행위 자체를 분석하는 수단이랬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 목화토금수 오행 공부한 걸로 접근해 봅니다. 수 입장에서 볼 때 있죠. 수 입장에서 볼 때. 수로 보면 안 되겠다. 목으로 한번 보죠, 목. 우리가 목의 기운을 계절로 치면 뭐랬죠? 봄이랬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 했죠. 그러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때 이 여름을 하라고 했죠, 하. 이거를 이제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 이게 내가 봄이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다음 계절로 열어주죠. 그러니까 지났던 과정의 계절이 사라지고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는 거를, 이거를 옛날에 오행론에서는 뭘로 보면 생이라고 불렀어요. 생하는 것과 같다. 목기가 죽으면서 하를 생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과 극의 논리가 가장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들어가면 12운성이 나와요. 12운성. 이거는 나중에 차츰 배울 건데, 목기가 자연스럽게 봄이 지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봄바람이 사라지고 여름으로 넘어가죠. 이때 봄은 여름을 생하고 봄은 죽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생 음사론에 갖고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이 그 다음 계절인 하를 넘어주는 거를 목생하로 보시라는 거예요. 계절의 논리로 치면 봄, 여름을 이게 하의 구조로 보고, 그 다음에 토가 있죠. 자, 여기서 하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기운에 넘어가는 거를 또 생으로 봐요. 하생토로 봐요. 여기서 목화토금수는 자, 오행으로 봐버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토를 그냥 간절기처럼 생각해도 되고, 오행이 그냥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생해준다고 그냥 봐도 돼. 오행이. 오행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는데 이 중간에 토가 오행에서는 끼어 있죠. 이걸 하나의 간절기와 같고 하와 금을 연결해주는 중매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행을 논하면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행론 배울 때 이 토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서 중매, 중계 이런 뜻이 있죠. 또 토는 가운데란 뜻도 있죠. 중앙이란 뜻도 있죠. 이게 목화와 금수의 중앙이라는 역할도 있고, 목화는 음양에서 양이고 금수는 음이죠. 음양의 중매자 역할도 하죠. 이걸 이제 조절자로도 봐요. 조절자. 근데 생극의 개념으로 본다면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리고 수가
겨울인데 수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봄이 오죠. 수생목. 그래서 오행이 계속 도는 거죠.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렇게. 또 여기서 또 만약에 또 이런 거죠. 이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왜 목생하냐? 목생 금독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냥 외우십시오. 나도 모릅니다. 그냥 외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중계자고 이 오행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생명력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맞죠? 나무가 태양 보고 자라고 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금생수도 받아서 목이 성장하고 꽃핀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생명이 살아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거 목화토금수. 색깔도 맞죠? 녹색, 빨간색, 황색, 흰색, 검정색이죠. 이 5가지 색상.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걸로 보죠. 이 정도는 외워야 돼. 목화토금수를. 또 이게 안 외워집니다. 이게 도대체 안 해. 목생, 토생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기본적인 명리 이론의 토대이기 때문에 이론을 조금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는 책마다 오행론을 설명한 책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이걸 사행 1토로도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생극으로 본다면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양과 음을 중계한다는 개념에서 자연스럽게 생하면서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생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 팔자를 볼 때 인체 구조에 목화와 금수가 있는데 토가 약하면 양과 음을 자연스럽게 중재하는 매개체가 없죠. 삶의 기복이 좀 많아요. 이렇게 또 때리는 거죠. 왜냐하면 중매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양과 음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 있죠.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중매자 이런 역할도 돼요. 그래서 이 토가 여자의 몸으로 치면 여자에게 자궁처럼 봐요. 자궁.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보거든요. 좀 토가 약하면 약간 이렇게 좀 난임이 좀 많다 이렇게도 보죠. 근데 토가 너무 많아. 그래도 약간 좀 난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토가 중첩되거나 토가 너무 없으면 자식 놓으면 확률적인 겁니다. 보통 딸이 좀 많아요.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이 밸런스, 음양의 밸런스가 토의 조절력이 약간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할 때. 원래 집에 딸 둘밖에 없네 이런 거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간상에서 많이 봐요. 간상. 다음에 보너스 트랙으로 해갖고 간상 뭐 해갖고 뭐 한번 하자 가면 이제 뭐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보면 이제 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생에 대한 개념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지금 육친에 대한 접근에 대한 거거든요. 생극을 좀 알아야 이제 육친을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극이 이제 극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용 선생이 이제 생각하는 극은 책도 이래 보면 막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가장 극에 대한 표현이 적절한 게 뭘까를 고민해 보면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조절한다. 제가 볼 때 극한 데에서 막 이놈 하면서 막 목을 쪼르아 가지고 막 죽으라 하는 게 아니고 조절한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컨트롤 맞나? 리모컨은 아니고 리모컨은 아니고 컨트롤이죠. 단어가 맞나? 컨트롤. 그 알파벳 안 맞다고 또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단디해라면서 알파벳 안 맞다면서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여튼 이 컨트롤
조절한다 했죠. 조절한다. 음양 관계를 조절한대. 자, 나무를 기준으로 봅니다. 목 입장에서 극은 요게 목생화 하생 토잖아요. 한 글자 뛰어넘은 거 있죠. 토를 극한다고 해요. 극. 요렇게 목생화 이래 되는데 요렇게 갈 때 있죠. 요렇게 갈 때는 극을 봐요. 요렇게 갈 때는 또 극으로 보고. 그래서 극을 한다는 거는 이 토를 있죠.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한다. 컨트롤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절을 해서 이 토를 어떻게든 조절한다는데 이 컨트롤 한다는 거는 뭐냐면 조절을 해서 가치 있게 만든다. 뭐 이런 건 뭐 어떤 책에 없을 겁니다. 용용명리 정말 이 가치 있게 만드는 거 있죠. 이거를 이제 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를 토답게 내가 가치 있는 무언가로 만드는 거 있죠. 이게 극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이 토라는 걸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는 뭔가 무슨 상품도 될 수가 있겠죠. 가치 있는 상품으로.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포장을 예쁘게 해갖고 가치 있는 상품으로 컨트롤, 조절해서 가치 있게 만듭니다. 무엇을? 상품을 되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극하는 이 대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육친법상 뭐라 하냐면 재성이라고 해요. 재성.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재라는 데 있죠. 재. 이게 재물 재자 쓰거든요. 재물. 왜 옛날 사람들은 극하는 걸 재물이라고 했을까? 이 재물이란 걸 또 옛날에 육친법상 책 보면 남자 같은 거는 와이프잖아요. 와이프. 예, 마누라를 재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고민해보는 거예요. 초보 때.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니까. 왜 마누라를 극하지? 죽어라! 하면서 마누라 하면서 이렇게 극하나? 아닌데. 왜 극하니? 극하는 게 뭐 이렇게도 쓰고, 뭐 이렇게 뭐 극기 훈련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이 마누라, 여자, 돈도 소중한 거잖아요. 야, 근데 책에는 돈, 마누라 해놨거든. 돈도 극하고, 마누라도 극하고, 뭐 다 극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극을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자동차가 있죠. 기름 넣고, 엔진이 폭발할 거 아닙니까? 이 폭발하는 게 극하는 거죠. 엔진을 꽝꽝 하니까 가만히 있는 차가 시동이 그래하고 악셀을 밟으면 차가 움직이죠. 가치 있게 만들어버리죠. 엔진이 폭발하는 거 있죠. 기름 넣고 땡 뭐 엔진이 뭡니까 이게 이 크랭크 축이 움직이면서 쿵쾅 하죠. 그걸 당할 때 자동차가 움직이게끔 가치 있게 만들더라는 거죠. 맞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데 내가 돈을 극한다는 거는 내가 쓸모 있는 돈으로서 가치 있게 만들어서 내 것으로 활용하는 거죠. 내가 가치 있게 만들어져야 그 돈이 내 돈인 거예요. 마누라도 가치 있는 여자가 들어와야 되네. 죽어라 이게 아니고 여자를 어떻게 한다?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돈도 어떻습니까? 가치 있게 만들고 컨트롤 조절한다는 거죠. 돈 쓰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한번 딱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눈을 끔뻑끔뻑 감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한번 딱 보라는 거. 돈 재성이잖아요. 공통점이 모든 돈에는 눈이 있다니까요. 눈이. 심사인당 선생님도 눈을 이래 뜨고 있고 되게 이황 선생님 돈에 눈이 있는 게 기도 있죠. 기도. 돈에는 눈과 귀가 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 아무 때나 막 말해. 야, 돈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용 선생 지갑을 보면 돈을 딱 이 세종대왕이 있으면
이게 엇박자를 안 갈려요. 딱 세종대왕이 한쪽에 있으면 딱 한쪽에 차곡차곡 돈이 아예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차곡차곡 쌓아놨는 거 있죠.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돈은 기와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한 가치를 함부로 대하면 돈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지 않고 떠난다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돈을 가치 있게 쓰는데 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돈이다